네, 어쨌든 FOMC도 끝났습니다. 빅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 3번이나 이 급하게 금리를 끌어올린 미국인데요. 이로 인해서 이 시중 가격 지표들이 일제히 급변동을 하고 있죠. 원달러율이 1,400원을 돌파했고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가 4%를 돌파해서 4.13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는 그 데이터를 봤더니 2007년도 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갔기 때문에 2007년이면 이제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막 시작되는 그 단계에 금리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비트코인도 같이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그 FOMC가 있으면 보통 통상적으로는 그 전에 많이 빠지고 FOMC 발표가 나오게 되면 올라왔던 것이 통계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금리 인상 시 FOMC 회의가 끝난 이후에 주가 상승 확률이 무려 80%나 된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빠지고 있죠. 그렇다면 그 80% 외에 FOMC가 끝나고 나서 빠진 2번 케이스랑 지금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자리가 섣불리 길적 바닥을 논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추가 하락에 대비하시고 또 이런 빅스텝이나 이렇게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경기 둔화나 침체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부진, 기업들의 구조 조정 이런 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경기가 악화되고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게 되면 결국 소위 담보 부족 문제들이 생겨서 담보를 적절히 제시하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이나 개인들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또는 지금 환율이라든지 또는 주가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급변동이 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 주요 자산 가격의 급변동은 추가적인 그런 담보 요구로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어지는 걸 고려할 때 아직도 가야 될 프로세스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나야 될 길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장일수록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두는 게 좋고 그냥 통상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 매매하던 습관대로 이 종목 블루칩이고 그렇다 해서 대표 종목이라고 해서 샀다가 삼성전자처럼 저렇게 크게 물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물가를 이길 경기 방어주 갖고 왔고요. 보유 종목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글로벌은 최고가 수익률을 130%대 찍은 이후에 여전히 고점에서 잘 횡보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급등한 종목 중에서 석경 A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경 AT는 이 공장 자동화나 이제 전기차나 이 자동차 중에 설비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 종목이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그런 주조 부분이나 차체를 만드는가 이럴 때 여러 가지 많은 부품들을 조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 마치 소위 프린팅 기술처럼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이어붙인 부분 없이 주조를 해서 만드는 기술, 다이캐스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다이캐스팅 기술을 통해서 이 생산성을 크게 높여서 실적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대표적인 블루칩 중에 하나이면서 또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소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화 되면서 나타나는 성장 흐름에 발맞춰서 실적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이고 특히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임금이 급등을 해서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 그 기업들의 실적이 또 비용 부담이 생기니까 당연히 앞으로 진행되게 된 자동차 설비 투자, 전기차든 자율주행차든 간에 설비 투자는 결국은 자동화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프로세스를 줄이는 그런 일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바로 그런 최근에 로봇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흐름에 맞춰서 석경 AT는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장기 트렌드에 맞는 메가 트렌드 종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목표치 2차 목표치까지 가도록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드릴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는 농심을 편입했는데 오늘은 11만 3천 원에 삼양식품이라고 하는 종목을 편입을 하겠습니다. 이 삼양식품은 제가 뭐 연초에부터 계속 경기 방어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사실 이 정도면 오른 것도 아니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지금 뭐 오실레이터나 이런 부분을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긴 해도 여기가 이제 돌파돼서 넘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줄줄이 라면 값들이 인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상 PER을 한번 보시면은 이 실적이 엄청 좋아져서 이 퍼 14.6에서 8.4로 이렇게 좋아졌기 때문에 최소 35% 정도 전후에 영업이익 증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이 종목은 실적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뭐 모습이지만은 이 꾸준한 어떤 성장이 되면서 제가 판단할 땐 제2의 도약기에 들어와 있다. 대략 그 2018년도 정도까지만 해도 4천억 정도 수준에 있던 매출이 현재는 이 종목이 무려 1조 1천억까지 2배가 늘어났고요. 매년 거의 그 15%에 20%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 이익도 대략 30%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2의 도약기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특히 이 종목이 주목을 받는 것은요. 음식료 업종 쪽에서 뭐 다른 종목들은 과거에 시세들을 많이 냈었는데 이 삼양식품은 그렇게 많은 시세를 내지 못했어요. 뭐 농심이나 롯데칠성이라든지 이런 오뚜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많이 냈었는데 이 종목은 그렇게 많이 시세를 낸 적이 없어서 나름대로 이제 신선한 그런 음식료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자료는 바로 삼양식품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사실 사료주들이 급등을 해요.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속에서 곡물가가 다시 꿈틀거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곡물가가 오르면은 저 음식료주들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지죠. 그래서 라면도 음식료에 속하기 때문에 라면값 도미노 인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트렌드가 가면서 어제 편입했던 농심도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 삼양식품은 나 홀로 서두르지 않는다, 배짱 있다 또는 뭐 배경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유는 이 회사는 이제 그 매출이 국내에서 또 이제 발생을 하지만 해외 부분에도 매출들이 좋아서 특히 미국 시장이나 이제 환율이 강한 그 소위 통화가 강한 쪽에서 매출들이 증가돼서 환차익이 많이 났다 그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 삼양식품이라는 회사가 그동안 이제 국내에서 조금 고전하기 힘들었지만은 애써 이제 해외 쪽에서 그 소위 그 매출을 높이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함에 따라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특히 미국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환차익을 통해서 수익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제 미국의 고금리가 한 1, 2년 계속 이어질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원달러율의 약세 흐름 계속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또 이 종목은 고환율 수혜주기도 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신문기사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은 식량난 위기 속에 곡물가 다시 들썩거린다. 업종별 전망이 희비가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러시아가 이제 영토를 병합하고 그 다음에 또 소위 정쟁을 이제 장기전으로 가져갈 그런 채비를 마쳤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진행된다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안정될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진행되었던 소위 곡물가의 안정이 다시 또 움직여갈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테마적인 측면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의 측면도 있고 환율 측면의 호재를 염두에 두면서 본 종목 접근하면 어쨌든 경기가 둔화가 내년도에 계속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과 그리고 나름대로 탄탄한 어떤 마켓 쉐어와 그리고 또 실적이 꾸준하다면 상대적으로 이런 종목 쪽으로 블루칩들에 대한 매수가 큰 펀드들에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종목에 대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양식품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지금 이제 환율이 1,400원 지금
대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보면은 오늘 현재 이제 1,409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수가 이제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 2번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 네. 한국은행 2번 금리 인상 스탠스 어떻게 가져갈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네. 뭐 지금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에 한 방 맞았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다음에 빅스텝으로 갈 수 있다. 지금은 정책 환경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 이와 같은 상황들, 그러니까 물가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나 또 미국이 그 자이언트 스텝을 포함한 강력한 긴축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 또 한미 금리 역전 문제가 또 심각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은 사실은 2달 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달에 이제 금리를 0.25% 베이비 스텝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럼 결국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빅 스텝 2번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내용 때문에 연말에는 금리가 8% 정도까지 가지 않겠나. 시중금리 말고 이제 뭐 대출 받는 데다 하는 그런 건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내년 3월 정도 이전까지는 계속 좀 진행될 수 있어서 미국의 목표 금리가 4.75 정도로 본다면은 우리도 뭐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적어도 3차례 정도 추가 금리 인상에 연말 남은 기간 2번은 빅 스텝으로 가지 않겠나. 0.5, 0.5 그렇죠. 생각하시는 네,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1% 정도는 연말까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요 종목과 관련해서 목표치는 1차 목표치 12만 6천 원, 2차 목표치 14만 원, 손절은 10만 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